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디리버티브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토닉 펑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토닉 펑션은 다음에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함수가 계속 증가만 하거나 혹은 계속 감소를 하는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모노토닉 펑션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단조 함수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단조 증가 함수, 계속 감소를 하면 단조 감소 함수라고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그 월급은 시간이 지나며 따라서 하나의 직장에 여러분들이 이직을 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월급은 그 연차에 따라서 계속 상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빚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떤 특별한 상황이 없는 이상 계속 갚아간다라고 하면 빚도 시간에 따라서 점점 감소를 하게 될 것이고, 물론 월급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동결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감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빚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점점 증가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모노토닉 펑션에 있어서 먼저 증가 함수의 정의는 어떤 우리가 이 구간, 타임에 대한 구간을 우리가 그 정의역을 i라고 하고, i의 원소를 두 개를 뽑아서 일단 x1이 x2보다 큰데 그 함수값도 x1에 대한 함수값과 x2에 대한 함수값에 있어서 함수값도 x2가 크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우리가 단조 증가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두 개의 원소를 뽑아서 그 두 원소의 대소 비교를 했을 때 x2가 큰데 함수값은 x1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 경우는 decreasing function 혹은 감소 함수 혹은 단조 감소 함수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전개할 디리버티브 테스트에 있어서 이러한 함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함수라는 것이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경우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 안에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디리버티브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정의한 그 단조 함수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실제 어떤 함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계속 증가만 하거나 계속 감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증가를 했다가 감소를 했다가 다시 또 증가를 했다가 감소를 하는 등의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어떤 fx라고 하는 함수에 있어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굳이 이러한 theorem이 필요가 없겠지만, 어떤 식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식에 의해서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에 있어서의 증가 감소 여부는 우리가 어떤 미분을 통해서, 만일에 그 구간에서 있어서 그 함수를 미분을 했는데 그 미분한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 함수는 증가를 하고, 그 구간 즉 정의역 i에서 우리가 설정한 구간에서 그 함수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미분한 값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반대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미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실제로 어떤 기울기를 그려보면 이제 기울기가 이제 계속 양으로 나오면, 양의 값이 되면 이제 함수는 계속 증가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음의 값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first derivative test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irst derivative test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first order라는 용어가 이제 생략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즉 이제 어떤 함수를 한번 미분을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극대 극소를 이제 판별하는 테스트가 이제 first derivative tes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간 AB, 폐구간 AB에서 이제 그 구간 안에 있는 이제 A와 B를 제외한 그 구간 속에 있는 임의의 값을 즉 이제 X 값을 우리가 C라고 하고, 만일에 이 C 값이 크리티컬 넘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첫 번째는 이제 F'X가 0보다 크고, 즉 이제 그 개구간 A, C 사이에 그 우리가 어떤 임의의 원소 X를 뽑았을 때 그 함수를 이제 미분한 미분값이 0보다 크고, 다시 이제 구간 C에서 B 사이에 어떤 임의의 원소 X를 뽑아서 이제 그 X에 대한 그 미분한 값은 이제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때의 이제 함수값 FC는 이제 로컬 맥시멈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 구간 사이의 C 값이 이제 0보다 작고, 두 번째는 그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그 값은 이제 극소가 되게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어떤 구간 이 점을 A라고 하고 이 점을 B라고 하고, 이제 A와 B 사이에 어떤 임의의 C를 취했는데, 이제 그 C에서 어떤 크리티컬 이제 넘버가 계산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FC는 뭐 극대거나 극소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극대 극소에 있어서 이제 그 A와 C 구간 사이에서는 이제 증가를 하다가, 이제 C를 지나서 이제 C와 B 구간 사이에서는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위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로컬 맥시멈이 됨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이제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가 아니고 이제 음의 값을 가지다가 이제 기울기가 양의 값을 가지면, 이제 그 점은 당연히 이제 로컬 미니멈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A와 C 그리고 C와 B 사이에 어떠한 그 점을 우리가 취해서 미분을 해도 이제 그 부호가 동일하게 나오면, 이제 그 FC는 그 로컬 익스트리멈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즉 이제 만일에 이 그 크리티컬 넘버에 오기 전에 이 구간을 이제 이 정도로 잡았다라고 하고, 그 구간 사이에 어떤 임의의 점 C를 취했을 때, 이제 취하면 이제 그 어떤 A와 C 사이 구간에서의 그 미분한 값의 부호와, 그리고 이제 뭐 C에서 B 구간 사이에 그 X 값을 취해서 그 미분한 값의 그 부호는 계속 동일하기 때문에, 즉 이제 계속 증가를 하거나 혹은 계속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그 구간 사이에서는 이제 어떤 극값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컨캐비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캐비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그 미적분학 시간에
어떤 이제 그래프의 그 오목볼록을 이제 컨캐비티라고 하게 되고, 뭐 우리말로는 뭐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혹은 이 경우는 이제 오목, 이 경우는 이제 볼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이 경우는 그 컨캐비티 업이라고 하게 되고, 실제 이제 컨캐비티는 우리가 오목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컨케이브 업은 이제 위로 오목, 그리고 컨케이브 다운은 이제 아래로 오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이 경우를 아래로 볼록, 이제 이 경우를 위로 볼록이라고 더 많이 배우기는 했는데, 어떠한 그 용어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지 간에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과정에서 실제 이제 그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러한 그 영어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이 용어로 이제 이러한 경우들을 이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위로 볼록의 정의는 이제 어떤 구간 A, B 사이에 있어서 이제 그 구간 A, B를 이제 우리가 인터벌 i라고 하고, 이제 함수 f는 당연히 뭐 미분 가능을 해야 이러한 정의나 정리들이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 이때 이제 이 함수를 미분한 값이 점점 이제 앞서는 우리가 이제 부호를 살펴본 것이고, 이제 실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오목볼록을 판단을 할 때는 이제 미분한 값의 값의 크기가 이제 점점 증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래로 볼록 혹은 위로 오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혹은 이제 뭐 컨케이브 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이제 미분한 값의 크기가 점점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경우는 이제 컨케이브 다운, 이제 위로 볼록 혹은 이제 아래로 오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컨캐비티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이제 우리가 일개 도함수의 값의 크기로 이제 실제 크기로 어떤 컨캐비티를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이계 도함수를 통해서는 이제 어떤 값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호로 우리가 이제 오목볼록을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어떤 함수를 이제 두 번 미분한 이제 이계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제 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위로 오목의 형태로, 즉 이제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작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이계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으면 이제 위로 볼록 혹은 아래로 오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렉션 포인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렉션 포인트는 우리말로는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게 되고, 이 변곡점의 정의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제 이러한 컨캐비티가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변화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게 되고, 좀 더 이제 수학적인 정의는 이제 만약에 이 점을 우리가 이제 C, FC라고 하면 이제 이 점에서의 이계 도함수의 값은 이제 0이거나 혹은 또는 이제 이계 도함수의 값이 이제 C점에서의 이계 도함수의 값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인플렉션 포인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다시 정리하면 이제 이러한
그 정의를 만족하고 또한 어떤 이제 컨케비티가 그 점을 기준으로 이제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점은 이제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컨드 디리버티브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퍼스트 디리버티브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을 이제 우리가 이계 도함수를 통해서 이제 찾는 그 방법이 이제 세컨드 디리버티브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먼저 이제 우리가 이계 도함수를 활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변곡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그 이제 이계 도함수는 이제 연속이고, 즉 이제 개구간 그 AB에서 연속이고, 또한 F'C의 값이 이제 0이라고 할 때 어떤 이제 그 임의의 그 정의형의 그 값 C를 우리가 취했을 때 그 C에서의 그 이계 도함수의 값이 이제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FC, 즉 이제 FC는 함수값 FC는 이제 로컬 맥시멈이 되게 되고, 반대로 이제 이계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면 그 FC는 이제 로컬 미니멈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앞서 그 정리해서 이제 우리가 이계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제 위로 볼록 혹은 이제 아래로 오목이고, 즉 이제 컨케이브 다운인 상태이고, 따라서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극대값이 나옴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이계 도함수의 값이 이제 0보다 크게 되면 이제 그 컨케이브 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아래로 볼록이므로 이제 그 경우는 이제 로컬 미니멈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C가 이제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극대이거나 이제 극소임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도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극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그 아래로 볼록인데 그 점에서의 미분한 값이 이제 0이 나오면 이제 극소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았던 이 디리버티브 테스트와 그와 관련된 정리들은 우리가 이제 실제 어떤 이제 커브 스케칭을 할 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로,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그 함수를 토대로 이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았던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의 발달로 이제 더 이상 뭐 이러한 것이 굳이 우리 공학도들한테는 필요할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아직까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배우고 있는 내용이고, 대학 과정에서도 아직까지는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이고, 하지만 어떤 뭐 실무에 가서나 혹은 컴퓨터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굳이 몰라도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